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습관 또는 친구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에 있어서 가진 단점이나 부족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그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어떤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 그때 아이의 감정이나 자존감에 상처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또한 어린 시절 제가 가진 성격의 단점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외면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피드백이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처럼 부모님의 믿음과 솔직함의 균형 잡힌 피드백은 아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2부에 걸쳐서 아이의 감정이나 자존감에 상처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피드백을 해주는 5가지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마 넷플릭스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는 직원들에게 정해진 휴가 규정이 없이 모든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휴가를 쓰고 돈을 쓸 때도 정해진 규정 없이 알아서 쓰면 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말 그대로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가진 회사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지점은 바로 넷플릭스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이 내용은 비단 회사의 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 자녀 관계에서 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피드백 원칙 중 하나는 바로 피드백의 방향인데요. 흔히 사람들은 회사에서 피드백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는 피드백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의 원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책에서 넷플릭스의 CEO가 회의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직원이 CEO에게 메일을 보내 그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흔히 피드백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거나 혹은 꾸중을 하거나 혼을 내거나 늘 피드백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만 부모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 나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하는 적지 않은 피드백들이 소통이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평가나 행동을 부모님이 뜻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단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고 어른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평가받고 재단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직장을 다니실 때 친구나 상사가 나에게는 늘 조언을 하면서 막상 자신에 대한 피드백은 듣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피드백이 평가가 아니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늘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가는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아이들이 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가 개선할 단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부모로서 피드백을 해주시되 그와 동일한 기회를 아이에게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은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서운하거나 속상한 점은 없었는지, 그래서 부모님이 말이나 행동을 바꿀 만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이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아이의 피드백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춰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부모가 아이를 설득할 수도 없고 동시에 매번 아이에게 피드백을 받게 되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가르치고 시켜야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엄격한 훈육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그 권위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단지 무작정 부모님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방식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TV를 보시면서 제게는 독서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부모님은 책을 안 읽으시면서 왜 저보고는 책을 읽으라고 하시나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상의를 하시더니 며칠 뒤에 일주일에 이틀은 같이 집에 있는 TV 전원을 모두 뽑아두고 함께 책을 읽는 날로 정해서 독서 습관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때 중요했던 건 함께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도 제 의견을 듣고 행동을 바꾸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도 내 말을 듣고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정당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큰 무게와 권위가 생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어로 권위를 뜻하는 단어인 authority라는 뜻 안에 바로 정당성, 설득력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권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온전한 권위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아이에게 피드백의 기회를 주는 경험이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타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일 텐데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반대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고 부모님이 그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내 의견과 생각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로 보이는 부모님이 나에게 피드백을 구하면서 나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거나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아이에게 너의 생각과 의견은 중요하고 소중하며 앞으로도 그런 생각과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은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권위를 확보하는 걸 넘어서서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모님만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넘어서 부모님도 아이에게 스스로의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을 피드백받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진짜 부모님의 피드백이 아이의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이 아이의 자존감과 효능감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피드백의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선 나머지 4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